이게 되게 소비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할 만한 내용들로 많이 써놨더라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맞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치과TV의 치과의사 전문의 최순우입니다. 오늘은 미백 치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정 제품을 리뷰하고 비교하는 형식의 영상이 아니라 치약 성분에 초점을 맞춰서 치약 업체들이 어떠한 문구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헷갈리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주는 거죠.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착색이나 변색이 된 범랑질이나 상아질을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색상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밝고 희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미백, 자가 미백, 생활 미백. 치과에서 시행되는 전문가 미백은 최대 35%의 과산화수소 농도를 이용을 해서 빛이나 열을 쪼임으로써 그 활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시행되는 미백 치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가 미백이라고 해서 홈 블리칭, 여러분들의 구강 상태에 맞는 미백 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미백제를 짜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활 미백으로서 의약 외품, 우리가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그런 뭐 치약이라든지 겔 타입, 패치 타입, 값도 싸고 안전성에 있어서 별로 큰 위험성이 없지만은 굉장히 그 효과가 좀 미미하고 오랜 시간 치료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최외곽층은 범랑질, 그 안쪽은 상아질이라는 성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범랑질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색깔이 없는 성분이에요. 구강 내에 노출이 되고 우리가 여러가지 음식물을 먹음에 따라 가지고 그 나머지 4%의 유기질 공간에 색소 분자들이 막 이렇게 끼게 되는 거예요. 치아는 누래지고 어두워지는 변색과 착색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소증과 같은 범랑질의 내인성 변색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장 발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상아질은 범랑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아질 자체에 때가 끼는 그런 거는 없는데, 범랑질에 비해서 조금 노란 빛을 많이 띠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좀 노랗다라고 하는 분들은 범랑질이 굉장히 투명하면서 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상아질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노랄 때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비쳐 보이는, 상아질이 조금 병적으로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치아에 신경이 죽어서 치수 괴사로 인해서 상아질의 변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아니면은 뭐 항생제 복용에 따라서 좀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뭐 내인성 착색이나 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치료를 통해서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치아 발육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라미네이트와 같은 보철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줘야지, 미백 시술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미백 효과는 범랑질에 쌓인 착색 물질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고, 범랑질이 더 많이 깎여나가지 않게 우리가 잘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워. 미백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는 성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백 치약의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연마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마제의 종류는 함수 이산화효소, 덴탈 타입 실리카, 탄산칼슘, 이런 연마제들이 너무 거칠거나 굵어가지고 치아를 닦을 때 치아에 좀 많이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치아가 훨씬 더 많이 깎여 나오고 식용부 마모증이나 치아 과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연마제의 강도가 너무 약하면은 문질러대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어떤 플라그 제거라든지 착색 분자의 제거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연마제를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RDA가 100 정도가 되는 그러한 연마제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칼슘 포스페이트예요. 칼슘 포스페이트로 이루어진 성분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결정입니다. 치아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적당한
마모력이 있고요. 미세하게 폴리싱 액션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이트록시 아파타이트 결정 구조에 붙어서 재광활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세균 침착 억제, 플라그 형성 억제, 이러한 효과들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미백 치약은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컬러렌트, 블루코바린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치아 표면에 블루코바린이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은 노랗게 반사되는 것이 조금 더 밝게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을 치아 표면에 묻혀줌으로써 착시 효과가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이제 미백 치약에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예요. 제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백 치약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소비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할 만한 내용들로 많이 써놨더라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약은 과산화수소를 저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치과에서 사용되는 미백제, 그 안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 수가 35%가 최대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35%를 넣었다라고 해서 치약에 35%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허가도 안 날 뿐더러 잇몸이랑 입안에 정말 난리가 납니다. 성분 자체는 35% 과산화수소를 넣는 건데 그것만 치약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약 내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최대 3%고요. 대부분의 치약은 1% 정도를 함유를 하고 있어요. 자, 치아 미백이라는 것이 효과를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 내외로 들어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의 농도는 충분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착색 분자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치약 속에 그 여러 가지 성분들과 같이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산화수소의 활성화되는 농도, 안정화된 농도를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아 면과 닿는 시간이 굉장히 적죠. 거기다가 우리가 양치질을 하면은 침이 또 막 나오고 물도 묻혀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입안에서 돌아다니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정말 금미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백 치약의 과산화수소를 통한 어떤 미백 효과는 진짜 미미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린 적 있는 차콜 성분의 미백 효과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차콜 성분을 통한 미백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나 싶어가지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차콜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 영상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미백 치약 그리고 성분에 대한 내용들은 올해 8월에 출판된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들을 모아서 이제 연구 결과와 경향들을 종합을 해서 만들어낸 논문이라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논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미백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기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카니컬하게 치아 표면에 묻어있는 착색을 제거해주는 기전, 두 번째는 펄옥사이드라는 미백 제제를 통해서 착색 분자를 분해해주는 그런 기전. 케미컬한 측면은 확실히 효과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미백을 위해서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전문가 미백을 받거나 미백 트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자가 미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겠고요. 우리가 치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카니컬한 그런 착색 제거 효과가 있는데, 연마제의 강도가 너무 높으면은 치약은 손상될 수 있고, 연마제의 강도가 너무 낮으면은 플라그나 착색 분자의 제거가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연마제를 가진 미백 치약을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미백 치약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치약을 구매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과TV의 치과의사 전문의 최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